허리에 안 좋은 자세는요, 정말 마지막 단계까지 오면은 허리가 변형이 와요. 이게 자세가 잘못돼서 누적이 됐을 때 정말 고생을 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결국에는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하는데, 그만큼 평상시 자세 유지가 중요하고 올바른 자세는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통증이 그 자리에서 한 70%를 확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허리 아프신 분들이 하면 좋은 스트레칭 자세 지금부터 알려드릴 거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외과 전문의 이정표입니다. 주로 허리와 다리, 통증하고 저림, 시림 등을 치료하고 있고요. 신경외과 초음파학회, 신경외과 말초신경학회, 그리고 서울시 서초구 의사회의 총무이사를 맡고 있고요. 서울시 의사회의 보험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신경외과 의사회 학술이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현재는 강남 신사역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허리 통증에 시달리는 제일 큰 원인은요, 생활 방식이에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의자에 앉아 있을 것 같아요. 학생부터 직장인까지 한 8시간. 정말 오래 앉아 있는 분들은 10시간, 12시간 정도는 앉아 있어요.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척추에 결코 좋지가 않아요. 척추에 과도한 압력이 올라가면서 허리 통증이 유발이 되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 있는데 그나마 앉아 있을 때 자세가 좋으면 괜찮은데요, 그러기 쉽지 않죠. 우리는 잠깐 앉아 있어도 자세가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컴퓨터하고 공부하고 또 스마트폰 보고 이렇게 구부정하게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운동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허리 근육하고 복근이 약해지고 그게 척추를 지지하는 힘을 잃으니까 현대인들이 허리 통증에 시달리게 되고요. 체중이 늘게 되면서 허리에도 부담을 주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스트레스를 오고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등 허리를 망치는 주범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치료해드렸던 환자분 중에 50대 여성 환자분이에요. 이분의 직업은 횟집을 운영하십니다. 골밀도가 굉장히 좋아요. 뼈는 정말 튼튼하고 근육의 질도 좋아요. 근데 허리가 측만증이 되게 심하고 뼈가 앞으로 좀 빠져 있고요. 그것 때문에 허리 협착증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뼈랑 근육이 이렇게 좋은데 왜 뼈가 전이증이 생기고 협착증이 심해졌을까, 측만증까지 왔을까 궁금해서 평상시에 혹시 일하실 때 어떤 자세로 일하세요? 이렇게 제가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 자세로 일을 하셨대요. 근데 저 자세가 누적이 되면서 그 튼튼하고 단단한 뼈와 근육이 변형되고 틀어지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정말 마지막 단계까지 오면은 허리가 변형이 와요. 요추 퇴행성 후만증이라는 게 있어요. 허리가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완전히 꺾어지는 걸 의미를 해요. 이게 자세가 잘못돼서 누적이 됐을 때 가장 마지막에 오는 병 중에 하나고요. 일단 오면은 정말 고생을 하고 정말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결국에는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하는데, 수술을 해도 잘 해결되지 않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맨 왼쪽에 있는 게 가장 정상적인 S자 커브를 나타내는데요. 요추 후만증이 진행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S자 커브가 사라지면서 일자허리가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더 지나면 반대 커브가 되죠. 후만이 진행을 하기 시작하고요. 후만이 진행될 때부터 급격하게 허리 근육이 약화가 되니까 결국에는 척추 기립근들이 척추를 똑바로 세우는 힘이 약해지면서 앞으로 꼬꾸라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꼬부랑 할머니라고 하잖아요. 허리가 이렇게 완전히 굽어서 펼 수가 없는, 그게 요추 퇴행성 후만증이고, 이 정도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정말 원래대로의 커브로 돌리기는 어려운 상태가 되고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결국에는 수술까지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세가 잘못된 분들은 자기가 잘못된 자세인지 잘 몰라요. 남들이 얘기를 해줘야 알아요. 왜냐하면 이게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자세를 취했을 때 처음부터 바로 몸에 이상이 생기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1년, 2년 지나다 보면 몸에 익어지게 되고 습관이 되면서 나중에는 똑바로 앉으면 그게 더 어색한 순간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랫동안 컴퓨터 작업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할 때 자연스럽게 고개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고 라운드 숄더가 되거든요. 근데 이 자세가 반복되다 보면 우리 뇌는요, 앞쪽으로 구부러진 꾸부정한 자세를 정상적인 디폴트 자세로 인식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게 편해진단 말이에요. 젊었을 때는 괜찮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증상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그거를 교정하기는 정말 어려운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뇌 자체가 똑바른 자세가 불편한 자세라고 인식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를 교정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허리 통증 환자가 하면은 안 되는 자세 알려드릴 건데, 바닥에 앉는 자세 자체가 좋지 않아요. 양반다리하고 앉잖아요. 양반다리를 하게 되면 골반 경사를 흐트러요. 중립 경사를 유지하는 게 되게 좋은데 척추가 대칭이 맞지 않으니까 좋지가 않아요. 의자에 앉을 때도 꾸부정하게 앉으면 허리의 전만이 소실되면서 후만이 되고, 이렇게 후만이 되면 근육이 척추를 유지하기 아주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근육이 툭 하고 힘을 놔버려요. 수면 자세 중에 허리에 안 좋은 자세는요, 엎드려 자는 거예요. 원래 누워서 S자
X자 곡선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잘 수 있으면 좋은데 엎드리면 이 곡선이 깨져요. 왜냐하면 누워있을 때랑 엎드려 있을 때 힘이 들어가는 그 자세가 다르고 이 체중 분배가 달라지기 때문에 척추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게 되고 이것 때문에 척추가 비정상적으로 쉬게 되고 통증을 유발을 해요. 걷는 자세와 서 있는 자세 중에 허리를 너무 이렇게 젖히고 서 있는 자세, 과도한 전만이죠. 이거 자체가 척추 기립근을 과하게 당겨야 되는 그런 자세가 되거든요. 그러면 허리 통증이 유발될 수 있고 복부 근육이 좀 약해지게 되고요. 반대로 후만, 구부정하게 서 있는 자세는 허리가 뒤쪽으로 밀리면서 디스크가 바깥쪽으로 돌출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만들어서 허리에 부담을 주고요. 이 구부정하게 되면 벌써 고개는 앞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목에도 부담을 주죠. 짝다리죠. 한쪽으로 이렇게 짝다리를 짚게 되면 골반이 계속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불균형을 유발을 하니까 골반이 틀어지면 당연히 척추는 틀어지게 돼 있습니다. 걸을 때 질질 끄는 거 있죠. 장요근이 다리를 촥 들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해서 발을 질질 끄는 거예요. 장요근은 허리 통증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장요근을 충분히 단련시켜주고 스트레칭을 해줘서 걸음을 걸을 때 발이 바닥에 쓸리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허리 통증을 완화하고 싶을 때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근육, 코어 근육, 척추 근처에 아주 작은 근육들인데 이게 척추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해서 코어 근육 운동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엉덩이가 있죠. 그리고 더 아래로 내려가면 햄스트링 근육이 있고요. 이 전체적인 햄스트링과 둔부 근육과 연결돼서 척추를 딱 일자로 세워주는 척추 기립근, 이 네 가지를 제가 얘기를 하고 싶고요. 허리 아프신 분들이 하면 좋은 스트레칭 자세 지금부터 알려드릴 거고요. 첫 번째로는 의자에 앉아서 하셔도 되고 이렇게 바닥에 가부좌 상태로 앉아서 하셔도 돼요.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골반에 유연성을 줄 건데 골반을 전만으로 했다가 후만으로 했다가 전만으로 했다가 후만으로 했다가 골반을 이렇게 움직이는 운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골반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갔다가 쭉 뒤로 뺐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건데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허리가 너무 과도하게 움직이면서 오히려 좀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꼬부정해지고. 그러니까 이 꼬리뼈를 움직인다라는 상상을 하시면서 꼬리뼈가 천장에 붙는다는 생각으로 꼬리뼈를 쭉 천장에 올렸다가 그다음에 내리고 쭉 올렸다가 내리면서 꼬리뼈가 앞으로 빠진다. 꼬리뼈를 천장에 올렸다가 앞으로 빠진다. 이거를 10번 정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꼬리뼈를 움직여서 골반에 가동성을 줄 건데요. 아까는 앉아서 했다면 이번엔 누워서 하는 겁니다. 꼬리뼈가 뒤로 해서 저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쭉 잡아당겨 주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올라오고 다시 꼬리뼈가 저 위에 천장으로 올라간다는 느낌 내려와서 앞으로 가고 이거를 번갈아 10번씩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위쪽으로 쭉 당기고 내려와서 하고 10번씩 해줄 겁니다. 다음은 무릎을 당긴 상태에서 천천히 호흡을 하세요. 10초 정도. 반대쪽 무릎도 당긴 상태에서 10초 정도 가만히 호흡을 하세요. 이번에는 무릎을 90도로 세우고 좌측으로 비틀어서 10초. 반대쪽으로 비틀어서 10초. 다섯 번째는 가부좌한 상태에서요. 옆구리를 스트레칭 해줄 건데요. 이 옆구리가 늘어난다는 느낌으로 늘려주는 거예요. 10초 정도 쭉 해서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요 옆구리가 늘어난다는 느낌으로 쭉 늘려서 10초 정도 늘려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앞으로 절하듯이 쭉 내밀어서 허리 기립근을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10초 정도. 허리 아픈 분들이 하면 좋은 근력 운동 알려드릴 거고요. 첫 번째는 사이드 플랭크 힙 리프트입니다. 10번씩 하실 거고요. 자, 이렇게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굽혀주고요. 엉덩이를 띄워서 척추를 일자로 쫙 정렬을 시킬 거예요. 이 상태로 얘를 위로 쭉 올려줘요. 하나, 10번 할 거예요. 둘, 셋, 두 번째 동작은 싱글레그 브릿지 동작이고요. 브릿지 동작은 보통 이렇게 누워서 엉덩이를 이렇게 들어주는 게 브릿지 동작이잖아요. 이거를 한쪽 다리로 할 거기 때문에 한쪽 다리는 반대쪽 무릎 위에 올리고 그 상태로 쭉 브릿지 동작을 해줄 겁니다. 15번 해줄 거예요.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15회를 해주고 반대쪽도 해줄 겁니다.
정말 통증이 그 자리에서 한 70%는 확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허리에 일어나는 변화 중에 대표적인 건 아픈 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밸런스가 맞아가니까. 밸런스를 맞추면 훨씬 적은 에너지로 자세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근육에서 오는 통증이 일단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척추의 정렬이 딱 맞아 들어가니까 체형 자체가 예뻐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근육 균형이 맞고 근육이 자세를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안 써도 되니까 다른 일을 더 할 수가 있어서 힘도 좋아지고, 이럼으로써 디스크 내에 압력이 떨어집니다. 디스크 때문에 신경을 자극하던 염증도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숨쉬기도 편해지고 소화 기능도 좋아지고 편안해지니까 피로도가 떨어지고 우리 만성 피로가 줄어들면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자세는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허리 통증 이거 한 번에 좋아질 생각하지 마세요. 한 번에 좋아지는 병 아닙니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이 허리 통증이 생겼기 때문에 그만큼 허리 통증을 해결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전제를 먼저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규칙적인 스트레칭과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 습관도 좀 바꿔야 되겠죠.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거는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운동 후에 휴식을 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짜고 꾸준히 치료를 이어나가야 되니까 혼자서 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조언을 받아서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혈액순환에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경직이 됐다? 순환이 원활하게 안 되니까 각 조직 내로 영양분하고 산소 공급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인대도 약해지고 부상당하기 쉬워지는 거죠. 스트레칭을 하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분만 해도 스트레칭 효과를 볼 수 있나? 있습니다. 1분만 투자해도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이고요. 이건 굉장히 간단해요. 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쉽게 다치는 근육, 대표적으로 척추 주변에 있는 근육, 허리 근육입니다. 왜냐면 모든 움직임에 허리 근육이 다 지지를 해주는 역할을 하니까요. 근육이 쉽게 피로해질 수밖에 없고 손상되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목 근육하고 어깨 근육도 비슷해요. 컴퓨터를 하거나 스마트폰을 할 때 고개가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엔 부담을 주면서 긴장되고 그게 뭉치고 경직이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너무 바쁘면은 따로 시간 내기가 어렵잖아요. 5분만 해도 스트레칭 효과를 볼 수 있나? 있습니다. 1분만 투자해도 돼요. 졸립다가도 눈이 번쩍 뜨이고 숨 쉬는 것도 편해지고 하는 거를 느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짧은 시간 1분만이라도 투자를 해서 스트레칭을 하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이고요. 먼저 목에 좋은 스트레칭 먼저 해드릴 건데 이건 굉장히 간단해요. 먼저 목 옆에를 스트레칭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쪽 손으로 반대쪽 귀를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고 잡아당겨줍니다. 한 15초에서 30초간 잡아당겨줄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느낌으로 쭉 늘려줍니다. 자, 반대쪽도 이쪽 손으로 반대쪽 귀를 잡고 15초에서 30초간 잡아 늘려줍니다. 이번에는 목을 회전시킬 거고요. 턱이 한쪽 어깨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쭉 돌려서 마찬가지로 15초 정도 유지해 주고요. 반대쪽도 15초간 유지를 해줍니다. 이때 고개가 회전하는 각도가 한쪽이 더 불편한 쪽이 있어요. 불편한 쪽을 조금 더 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아침에 하는 어깨 스트레칭이고요. 어깨를 이렇게 돌려주는 스트레칭을 할 건데 그냥 돌리는 게 아니고 치료용 밴드 아니면 그냥 고무 밴드 이런 걸 이용해서요. 양쪽에서 잡고 팔을 쭉 늘려줘요. 자, 늘린 상태에서 뒤로 넘겼다가 앞으로 왔다가 뒤로 넘겼다가 이거 절대 빨리 하시면 안 돼요. 아침이기 때문에 근육이 굳어 있는데 이거를 빨리 하는 욕심에 확 넘기다가 회전근개에 무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천천히 넘기면서 15번에서 20번 정도 해주세요.
다음은 어깨 앞쪽에 스트레칭을 좀 해줄 거고요. 자, 바닥에 어깨를 대고요. 짓누르듯이 해서 늘려줄 거예요. 15초 정도 해주고요. 반대쪽도 어깨를 바닥에 대고 늘려줍니다. 다음은 90도로 어깨를 잡고 똑같은 방법으로 늘려주고요. 반대쪽도 90도로 잡고 늘려줍니다. 다음은 허리 스트레칭이고요.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90도 정도로 세우고요. 편안하게 건들건들 양쪽으로 좌우로 흔들어 줄 거예요. 20회 정도 흔들어 줄 겁니다. 다음은 발바닥을 서로 붙이고 골반 늘리기 30초. 다음은 무릎을 내 몸쪽으로 잡아당기고 30초. 그 다음에 한쪽으로 비틀기 30초.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무릎을 30초 당기고 반대쪽으로 비틀고 30초.
허리에 대한 마사지를 알려드리기 전에 허리 통증과 엉덩이 통증에 큰 역할을 하는 둔피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어디로 지나가는가를 알면 어느 부분을 어떻게 마사지를 할지에 대해서 개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엉덩이 근육이 양쪽에 붙어 있고 허리 근육에서 내려오는 노란색 신경들이 보이잖아요. 저 신경들이 둔피신경이고요. 골반뼈 부분 지나갈 때 근육이 신경을 꽉 붙잡으면서 통증을 일으켜요. 그럼 저 부분을 마사지 해주면 근육이 부드러워지면서 허리 통증을 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어디로 지나가냐면요.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바깥으로 한 7cm 정도 나오고요. 이 상태에서 위아래로 이렇게 가다 보면 뼈가 만져져요. 그 부위가 우리 둔피신경이 이렇게 45도로 지나가는 자리예요. 이 부분을 집중 타겟으로 할 겁니다. 하는 방법은 처음에 손가락으로 둥글게 이렇게 마사지를 해줘요. 이렇게 마사지를 해준 다음에 주먹을 쥐고 엉덩이부터 위에 허리 위쪽까지 쭉 끌고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엉덩이 쪽 근육은 주먹으로 둥글게 그리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쓸어 내려주고요.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 마사지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근육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혈액순환에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근육이 경직이 됐다? 순환이 원활하게 안 되니까 각 조직 내로 영양분하고 산소 공급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근육 내에 피로물질들이 쌓이기 시작을 하죠. 그게 통증을 일으키고, 통증을 일으키면 안 움직이니까 악순환이 되기 쉬워요. 부상을 입었을 때 회복 속도도 더디게 되고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생기고요. 근육이 굳으니까 가동 범위가 잘 안 나오니까 아프고 잘 찢어지게 되고 엉뚱한 치료를 받는 경우도 생기기도 해요. 칼로 찌르는 듯한 갑작스러운 통증이 팍 오는 경우예요. 스트레칭 도중에. 환자분들이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저는 뒤에서 누가 저 친 줄 알았어요.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근육이 좀 찢어진 거예요. 이렇게 갑작스러운 통증 말고 지속적인 통증도 좋지는 않아요. 스트레칭 하고 있는데 이 아픈 게 점점 올라가요. 그 부위가 좀 부어 올라요. 부었다는 거는 거기 어딘가 눌렸거나 염증이 생겼거나 아니면 정말 미세한 파열이 점차 확대가 돼서 피가 고여서 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병원 가봐야 되고요. 아니면 저림이 생겼거나 마비가 생겼을 때 빨리 병원 가서 어디 신경에 문제 없는지 괜찮은 건지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골반이 틀어지면 결국에는 변형을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혈액순환도 방해를 하고 고관절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골반과 허리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굳어지면서 통증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균형 잡힌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근력 운동, 근육을 좀 늘려주는 유연성 운동 해주시고 무릎, 허리, 골반 통증까지 없앨 수 있는 고관절 스트레칭 방법이고요. 바닥에 앉아서 발바닥을 서로 틀어진 골반을 교정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를 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변형을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부터 변형이 일어나진 않겠죠. 처음에는 그냥 아파요. 허리가 아픕니다.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 골반과 척추는 서로 붙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척추의 정렬이 불안정해지면서 근육에 부담을 주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근육이 균형이 안 맞고 통증을 일으키기 시작을 해요. 그게 오래되면 결국에는 관절에 부상을 유발을 하게 되고 부상을 입었다가 회복했다가 부상을 입었다가 회복했다가 하면서 점점 변형을 일으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골반에서 시작했다가 골반을 넘어서서 무릎 관절이나 발목 관절까지도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이게 결국에는 전체적 체형 변화를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거울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체형 불균형의 신호가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 어깨 높이 차이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양쪽의 밸런스가 잘 맞으면 어깨가 양쪽이 똑같겠죠. 근데 체형이 틀어지기 시작하면 한쪽 어깨가 더 올라갈 거예요. 내가 거울을 보고 왜 이렇게 올라갔지? 라고 느끼면 틀어진 거고요. 골반 높이도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어깨가 틀어지게 되면 서 있으려면 밸런스를 맞춰야 되니까 골반은 또 반대로 틀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다리 길이가 또 거기에 맞춰서 달라지겠죠. 다리 길이 차이는 내가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바지를 보면 알아요. 바지 끝단을. 긴 바지를 입고 다닐 때 바지 한쪽만 계속 바닥에 달아서 거기가 이제 닳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몸의 기울기도 차이가 나는데 몸의 기울기는 뭘로 알 수 있냐면 오래 신으면 신발이 밑창이 닳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양쪽이 똑같이 닳지가 않아요. 어느 한쪽이 더 빨리 마모가 되거든요. 주로 이제 신발의 바깥쪽이 마모가 되는데 왼쪽 오른쪽 비교를 했을 때 한쪽이 더 많이 닳는다? 그쪽으로 체중이 이제 기울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몸의 기울기를 체크를 할 수가 있고 머리가 몸의 딱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거울을 봤더니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어요.
내 몸에 불균형이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골반이 틀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법으로요, 누워서요 다리로 숫자 4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고 이 무릎이 바닥에 닿을 만큼 툭 떨어뜨립니다. 이때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잘 보시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툭 떨어뜨려요. 이렇게 내렸을 때 어느 한쪽이 더 불편한 쪽이 있어요. 그리고 한쪽은 밑으로 잘 떨어지는데 반대쪽은 한 이 정도까지밖에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 있는 골반이 더 위로 떠 있는 거예요. 골반이 틀어졌다는 걸 자가진단으로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틀어진 골반을 교정할 수 있는 운동법, 첫 번째 힙 플렉서 스트레칭이고요.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한쪽 무릎은 90도로 세워요. 앞으로 전진을 하는 겁니다. 이쪽 다리가 늘어나도록 쭉 전진을 해줘요. 이 상태로 20초에서 30초를 유지할 거예요. 반대쪽도 90도로 무릎을 세우고 이쪽을 늘려주는 느낌으로 앞으로 전진. 두 번째 방법, 숫자 4를 다리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 손을 이 사이에 집어넣어서 무릎을 잡아요. 이렇게. 그리고 잡아당기는 거예요. 20초에서 30초 정도 유지를 할 겁니다. 반대쪽도 숫자 4를 만들고요. 손을 이 사이에다가 집어넣어서 무릎을 잡고 잡아당겨요. 세 번째 방법은 브릿지 운동이고요. 등을 바닥에 대고 누운 상태에서 무릎은 90도 정도로 굽히고요. 엉덩이를 들어 올려서 10에서 15초간 유지를 하는 방법입니다. 무릎, 허리, 골반 통증까지 없앨 수 있는 고관절 스트레칭 방법이고요. 바닥에 앉아서 발바닥을 서로 이렇게 붙여요. 최대한 골반 앞쪽으로 잡아당긴 다음에 꼬리뼈가 천장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숙여주면 됩니다. 쭉 숙여주면 이 상태로 20초에서 30초 정도 유지를 할 거고요. 총 3회를 해줄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아이언 크로스고요. 이렇게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올리고 반대쪽 바닥 터치, 다시 제자리, 한쪽 다리 올리고 반대쪽 바닥 터치, 제자리, 올리고 이렇게 터치하는 거를 각각 10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수건을 이용한 햄스트링 근육 스트레칭이고요. 누운 상태에서 이 수건을 한쪽 다리를 걸고 몸쪽으로 쭉 잡아당기면서 스트레칭을 해주게 되는데 한쪽에 한 20초 정도 유지를 해주고요. 반대쪽도 발끝에 걸어서 20초 정도 유지를 해줍니다. 스트레칭과 운동 외에 평상시에 앉아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앉아서 실천할 수 있는 골반 교정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르게 앉는 거죠. 앉을 때 엉덩이를 의자 뒤에 딱 대고요. 허리에는 서포트를 할 수 있는 지지대를 놓고 편안하게 앉는 게 첫 번째 골반을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다리를 꼬지 않는 거예요. 앉아있을 때도 발을 지지할 수 있는 발판을 놔두세요. 그러면 훨씬 편안해지거든요. 발판을 놔두고 있어야 다리 꼬고 작업하는 거를 방지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엉덩이 스트레칭인데요. 앉은 상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입니다. 무릎을 세우고요. 한쪽 다리를 반대쪽 무릎 위에다 올려요. 그리고 상체를 앞으로 이렇게 숙여줍니다. 엉덩이 뒤쪽 근육이 확 당기는 게 느껴져요. 30초 정도 해주는 거예요. 양쪽을 해보면요, 느낌이 달라요. 어느 한쪽이 더 불편해요. 더 안 되는 쪽을 조금 더 해줘야 되겠죠. 엉덩이와 허리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데 큰 도움이 돼요. 네 번째, 시간을 정해서 일어나세요. 할 일이 많다고 계속 앉아있게 되면 당연히 근육은 경직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은 그냥 일어나세요.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만이 여러분의 척추 건강과 골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 1시간 이상 연속으로 앉지 마시고 중간에 잠깐 일어나서 사무실 한 바퀴 도시던지 아니면 잠깐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요, 자세가 좋아야 되고요. 규칙적으로 근력 운동, 하체 운동, 코어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도 있을 겁니다. 정기적으로 근육을 좀 늘려주는 유연성 운동 해주시고, 밸런스 운동, 보슈나 밸런스 운동 같은 걸 이용해서 양쪽 몸을 낮춰준다든지, 요즘에는 신발 안에 인솔이 압력을 측정을 해서 스마트폰으로 어느 쪽에 더 체중이 많이 갔다를 알려주는 그런 어플도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용해서 균형을 맞추는 운동을 해줘도 좋고요. 그 다음에 체중 관리 되게 중요하겠죠. 체중이 많이 나가면 아무래도 관절과 척추에 부담을 주면서 균형을 깨트리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체중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